자, 먼저 어휘 1, 2, 3단계가 뭐가 다르냐면요. 어휘 1단계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단어가 정답이고 오답을 반이어로 만듭니다. 그래서 원래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금방 풀리겠죠. 제일 쉬운 거고요. 어휘 2단계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원래 단어를 동의어로 바꿉니다.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들면 굉장히 좀 머리 아프거든요. 이 지문마다 여기 맞는 동의어 떠올려야 되니까. 근데 요거 아주 잘 만들어요.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어 끝내주게 만듭니다. 그래서 2단계가 정답을 동의어로 바꾸고 오답은 반의어로 바꾼다. 그 다음에 하드를 눌러 만들면요. 그 선지들의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. 약간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어휘 1단계는 뭐 원래 정답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바뀌지 않지만 이제 반의어 쪽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. 어휘 2단계는 동의어, 반의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어휘 3단계는 밑줄형인데요. 수능의 밑줄형 5개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. 자,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정답이 본문하고 만약에 동일하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요. 그래서 정답의 경우는 본문에 이제 반이어로 바꿔서 이제 정답, 틀린 단어로 만들고 나머지 선지 4개도 전부 다 동의어로 바꿉니다. 그래서 쉽게 그냥 기억해서 풀지 못하게 다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는 다 오지선다로 만드는데 5개 중에 TF 형식으로 만들거든요. 이게 이제 1, 2, 3, 4, 5 중에 번호를 고르는 그런 모의고사 형식은 실전 모의에 때 나오고 여기 자료에선 TF 형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한글 요거는 이 문제가 한글로 나오고요. 이건 영어 버전 나오고요. 영어 버전은 노말과 또 하드 고난도로 2개가 있거든요. 고난도를 하게 되면 선지가 조금 더 길어지고 이제 어휘가 조금 더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 말 그대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. 그다음 빈칸 추론 문제. 노말은 빈칸이 좀 짧고요. 하드가 좀 길어요.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본문과 똑같으면 너무 쉽잖아요. 그래서 정답은 다 패러프레이즈를 합니다. 암기로 못 풀게요. 그래서 노말과 하드 각각 정답 다 패러프레이즈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패러프레이즈 했을 경우는 이제 원래 들어간 표현이 뭔지 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. 해설지에 다 적어줍니다. 해설지에서 원래 표현이 뭐였고 또 정답, 오답 이런 게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. 이 빈칸 추론 꽤 잘 만든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거 은근히 내신 문제로 만들어 보시면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 빈칸 위치나 혹은 학교에서도 만약에 선지를 좀 패러프레이즈 하게 되면 은근히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추론과 추론 불가, 요게 이제 제가 만든 요 오토큐움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부분들인데요. 요 추론하고 추론 불가 문제 선지를 한번 직접 보시면 내용일치랑 이제 좀 차원이 다릅니다. 내용일치는 그냥 본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. 이 추론은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들어가고요. 요 문제 꽤 괜찮습니다.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자, 순서 같은 경우는 ABC 형태로 수능과 비슷한 형식이고요. 저기 하드를 누르게 되면 선지를 A, B, C, D까지 4개로 만듭니다. 그래서 ABC로 하고 싶으면 노말 하면 되고 좀 더 이제 주관식으로 A, B, C, D까지 해서 주관식으로 푸는 게 하드거든요. 요거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 주제 제목은 다 마찬가지 수능과 마찬가지고 요지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능의 요지가 한국어로 나오잖아요. 요지도 한국어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연결어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본문의 모든 연결어를 다 빼내서 문제로 만들어요. 이건 사지선다로 만들어지고요. 본문의 모든 거를 다 쓰는데 그런데 이게 정답이 본문하고 또 똑같으면 쉬워지기 때문에 하드를 선택하시면 본문 정답을 또 동의어로 바꿔요. 요거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. 왜냐면 연결어가 이제 선지로 만들 때 꼭 여기 들어가는 것만 답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오답이 돼야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알아서 잘 선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드 버전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경우에 만약에 특정 연결어가 이거는 본문에 뭐 바꿀 연결어가 없을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는 똑같이 나오고 한 10% 정도는 나머지 90%의 경우는 예를 들어 뭐 beside를 뭐 moreover로 이렇게 동의어로 바꿔줍니다. 이제 그게 하드 버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법 1단계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이 어법 1단계는 무조건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빈칸 암기는 빈칸 뚫어서 이제 빈칸 채우기 연습하는 거. 이거 하드 하게 되면 조금 더 빈칸이 많이 뚫립니다. 그 다음 마지막에 어휘 종합과 내용 종합이 있는데 자, 요거는 언제 쓰는 게 좋냐면요. 기본적인 그 수능 모의고사 형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에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. 요 2가지는 수능 이 모의고사 말고 좀 특이한 지문들 있죠. 신문 기사라거나 뭐 단편 소설이라거나 뭐 에세이 그리고 뭐 테드라든가 연설문 같은 거 그런 좀 긴 거 하기 아주 좋거든요. 그래서 이 어휘 종합 문제는 저 위쪽에 어휘 1, 2, 3단계와 다르게 이 본문에서의 어휘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.
그래서 그냥 뭐 단어의 정의 문제로 물어보기도 하고, 어떤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얘가 비유를 사용했다면 이 비유의 원래 뜻이 뭐냐, 이런 거 만들기도 해요.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해서 어휘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내용 종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에 내용일치라기보다는 약간 퀴즈 형식이거든요. 본문의 특정 어떤 세부 정보를 찾아서 다음 중 뭐 이 철수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,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보다는 퀴즈 형식으로 간단한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. 그래서 단편 소설 같은처럼 뭔가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해야 될 경우에 그런 문제 만들기에 좋다. 그래서 뭐 수능 지문 같은 거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게 쓸모 있게 활용하시려면 테드라든지 단편 소설 같은 그런 거에 쓸수록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자료 제작의 경우에, 자료 제작에서는 여기 동반이어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동반이어가 지문에서 알아서 한 10개 정도를 알아서 뽑아내고요. 뽑아낸 거의 한글 뜻도 그 지문에 맞게 알아서 답니다. 이거 굉장히 뛰어나거든요, 이거. 그래서 아무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뜻을 얘가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 동의어 3개랑 반의어 3개를 정해줘요. 이 동반이어 같은 경우에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단어를 뽑을 때 본문에 만약에 ing 모양이나 이 pp 모양 같은 거, 명사 같은 경우 뭐 s 붙는 복수 같은 것들, 이제 그런 게 좀 그대로 뽑혀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, 이번 신버전은 아직 뭐 완벽까진 아니지만 한 90%의 경우에 적절하게 수정을 해줍니다. 명사는 원형으로 딱 바꿔주고,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단수에 뭐 s 붙는다거나 과거 시제 ed 붙는 거, 이런 것들을 원형으로 좀 바꿔줘요. 약간 좀 실수가 해서 이제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, 약간 수정 필요할 수 있지만 보통 한 90%쯤 정확하게 바꿔준다. 그 다음에 요약문도, 요게 이제 이게 문제에 들어있다 보니까 좀 혼동하셔서 제가 뺀 건데, 아직 그 수능의 요약 문제 형식은 아니고요. 요거 만들게 되면 지금 영어 주제하고 한국어 주제하고 영어 요약문 이렇게를 뽑아줍니다. 자료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. 그래서 문제까지는 아니고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문들을 만들어줍니다. 이거를 수능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거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될 거거든요.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요약 문제도 향후에 집어넣을 겁니다. 그 다음 커스텀 기능 요거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.